사랑과 자유, 평온과 감동의 에너지가 함께하는 마음치유책입니다. 2024년 새해 첫 책으로 저를 찾아온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책을 읽고 기록해 놓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기한 인연으로 새해 첫 책을 열게 된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2023년 12월 어느 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지나가는데, 그날도 문득 갑자기 뜬금없이 미라클 채널에 박이라는 사람이 떠올랐고,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누구일까라는 그것과 비슷한 생각을 뜬금없이 했었다. 불과 몇 초 동안 떠오른 생각이고, 그걸 알아차렸을 땐 뭐지? 하면서 금세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잊혀졌다. 그리고 며칠 후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미라클 영상이 떠서 봤는데 글쎄 시크릿의 송지은님과 인연이 되어 차 안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영상을 찍은 걸 보게 된 것이다.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집중해서 보는데 여느 커플들처럼 알콩달콩 다정하게 대화 나누는 그 모습과 기운이 너무 보기 좋아서, 또 너무 예쁘고 감격스러워서 분명 얼굴엔 미소 가득했지만 두 눈에서는 끊임없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영상을 보고 박이 씨가 책을 출간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구입하여 읽게 되었다.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박이 씨는 불굴의 의지로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순간순간에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자세를 바꿀 수 있게 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삶을 사랑하고 삶을 즐기고 그대로 오롯이 살아낼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천상에서 이미 계약된 삶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정말 멋진 사람이다. 박위. 함께 나누고픈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해요. 진짜 많이 힘드실 때는 어떻게 이겨내세요? 눈앞에 닥친 고난과 아픔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삼킬 것만 같은 착각을 주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느끼는 중이죠. 저는 힘든 순간들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제 인생에는 행복한 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같이 일어나요. 11km. 병원에서 퇴원을 했지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옷을 입고 벗는 것, 밥을 먹는 것, 나의 대변 소변을 처리하는 것도 여전히 가족들의 몫이었다. 심지어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밤에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우려면 집에 아버지나 지우가 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다. 휠체어에서 내 몸을 들어 침대에 옮기려면 성인 남성 이상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은 아침부터 새벽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다. 어머니가 혼자서 나를 옮기기에는 내 덩치가 너무 크고 무거웠다. 가족들은 점점 나의 손과 발이 되어가고 있었고, 나는 이러한 수동적인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나는 내 몸의 기능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손상된 신경이 빠른 시간 안에 저절로 회복되기를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신경이 예전처럼 돌아오면 여태껏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내 일상의 대부분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 예상과는 다르게 손상된 신경의 회복 속도는 암울할 정도로 더디었다. 이렇게 생활하다간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은커녕
사소한 일조차도 누군가에게 의지한 채로 살아가야 할 것 같았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주저한 마음이 빠르게 엄습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어. 가족도 내 곁에서 평생 함께 할 수 없고 언젠가 서로 헤어져야 할 때가 오겠지. 나는 혼자서 살 수 있어야 돼.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을 해야 해. 재활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은 휠체어를 혼자 미는 것이었다.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어야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다리로 다시 일어서기 전까지는 휠체어를 내 다리처럼 생각하기로 했다. 휠체어를 밀자, 최대한 멀리, 오랫동안 밀자. 집 근처에 있는 환강은 가깝기도 하고 안전하게 오랫동안 휠체어를 밀 수 있는 곳이었다. 한강공원의 인도는 일반 인도와 다르게 평평한 아스팔트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 휠체어는 노면의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아스팔트가 깔린 인도는 최고의 휠체어 승차감을 선사했다. 그날 저녁 양손에 가죽 장갑을 끼고 현관문 앞에서 호기롭게 외쳤다. 한강에서 운동 좀 하고 오겠습니다. 위야, 너 혼자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에 온 뒤부터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은 늘 걱정이 많으셨다. 집안에서 나 밖에서도 내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친구가 내 곁에 있기를 바라셨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만에 하나 위급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신 것이다. 나는 29살짜리 거대한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혼자서 한강에 나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다. 부모님이 안심하시도록 그것부터 재활의 시작이었다. 한강에 나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우리 집에서 혼자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가도 5개의 계단이 항상 내 앞을 가로막았다. 아파트 출입문을 나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지우나 아버지가 집에 없고 어머니만 있을 때는 집 밖으로의 외출이 어려웠다. 그래도 가끔은 경비원 아저씨나 이웃 주민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외출할 때마다 불편함은 항상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내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붙들고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마다 나는 항상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집을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동네 친구들이었다.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 온 뒤로 쭉 이 동네에서 살았다. 특이한 점은 어렸을 때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이사를 가지 않고 같은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내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얼마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네 친구들이 근처에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게다가 취업 준비생인 친구들이 많아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많았다. 매일 함께 운동하는 친구가 달라지더라도 거의 일주일 내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한강에서 운동을 할 때에도 혼자서 운동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었다. 한강에 나갈 때는 운동하려는 시간이 나와 맞는 친구가 집으로 왔다. 친구는 집에 와서 내가 휠체어를 탄 채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도와줬다. 그리고 같이 한강에서 운동을 했다. 운동이 끝나면 다시 집 앞으로 와서 휠체어를 계단 위로 올려주고 심지어는 집 안에 들어와서 더러워진 휠체어 바퀴를 물티슈로 닦아줬다. 친구들은 나와 같이 외출을 할 때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을 무엇보다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했다. 내 곁에 어디에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다. 친구들이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한강에 나가서 휠체어를 처음 밀었을 때는 30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30m 정도를 밀면 팔이 지치고 힘들어서 잠깐의 휴식 시간이 필요했다.
팔로만 휠체어 바퀴를 미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체력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미는 방법이 익숙지 않아 어깨 힘으로 밀다 보니 금방 어깨에 통증이 오곤 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는 거리를 늘려야 했다. 목표는 10km. 매일 저녁 한강에 나가서 3시간씩 휠체어를 밀었다. 자유롭게 한강을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다. 다치기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한강에 나가서 뛰곤 했다.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속력을 내어 달리고 땀을 비우듯 흘리면 정신이 맑아졌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 웬만한 스트레스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무리 격하게 운동을 해도 몸에서 땀이 전혀 나지 않는다. 중추신경계가 손상되면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단다. 마음껏 흘렸던 땀마저 그리워졌다.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면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다시 일어서서 뛰면 되지. 곧 일어날 거니까. 그래도 한강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쾌했다.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 운동하면 내 마음도 평화로워졌다. 자연을 느끼며 휠체어를 미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2달 정도가 지나니 서서히 내 몸에 맞게 휠체어를 밀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가슴과 팔, 어깨 그리고 상체의 리듬을 같이 이용해서 미는 힘을 분산시켰다. 지치지 않게 호흡하는 법과 체력을 안배하는 법도 익혔다. 그러자 휠체어를 밀 수 있는 거리가 늘어갔다. 그렇게 2년 이상을 비나 눈이 오지 않거나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한강에 나가서 휠체어를 밀었다. 500m, 1km, 2km. 혼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날 때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으며 자신감을 얻어갔다. 어느 날 혼자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내가 힘이 빠질 때까지, 밀 수 있을 때까지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촌 한강시민공원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달렸다. 한강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양화대교를 지나 성상대교를 지났다. 동행인도 없고 지켜봐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다.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의지를 더 불태웠다. 다리 하나만 더 지나가자. 어느덧 밤 9시가 되었다. 3시간을 넘게 쉬지 않고 달리니 난지도 한강공원에 있는 캠핑장에 도착했다. 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여름이었지만 선선한 바람에 내 머리칼이 휘날렸다. 마치 높은 산을 정복한 등산가처럼 도착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큰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 공기와 그 분위기를 오롯이 느꼈다. 출발 지점부터 도착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 11km가 넘는 구간이었다. 아,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혼자 놓이게 되더라도 집에는 갈 수 있겠구나. 그날 나는 나를 뛰어넘었다. 실전 연습. 새벽 1시쯤 혼자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방문을 열자 자신의 몸을 돌돌 말고 누워있는 하얀 작은 곤 인형 같은 기어기가 보였다. 인기척도 느끼지 못한 채 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들릴 듯 말 듯하게 코를 골고 있는데 마치 사람이 잘 때 나는 코골이 소리와도 비슷했다. 하얗고 복슬복슬한 기어기의 털을 만지고 싶어졌다. 평소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앞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짚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아서 몸을 지탱하고 다른 한 손으로 팔을 뻗어서 물건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휠체어에서 몸이 떨어질 확률을 낮출 수 있다.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상황에서 바닥으로 넘어져 봤기 때문에 평소에도 낙상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매 순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눈앞에 누워있는 귀여운 기어기를 보자마자
순간 방심하고 말았다.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어버린 나는 나도 모르게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몸을 앞으로 숙여서 팔을 뻗었다. 문제는 다른 한 손으로 휠체어를 지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팔을 뻗자마자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어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몸이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번쩍 뜨더니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몸에 물기조차 마르지 않은 상태로 기억이 옆에 나란히 누워있게 되었다. 기억이는 잠이 깼는지 눈이 초롱초롱해져서는 바닥에 몸이 구겨져 있는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며 내 볼을 핥기 시작했다. 기억이는 평소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를 항상 고개를 들어 올려만 보다가 지금은 자신의 눈높이와 맞는 바닥에 내가 누워있어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 보였다. 기어가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마비된 몸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세게 넘어져도 통증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부위가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저 내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복기해보고 넘어진 몸의 형태를 살핀 뒤 몸 상태를 가늠해보는 정도일 뿐. 넘어진 내 몸의 다리 쪽을 보니 다행히도 발목이 꺾여서 넘어지거나 골반이 뒤틀린 채로 넘어진 것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사실 쿵 하고 소리가 났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넘어져 있는 내 몸이 아니었다. 부모님이 내 몸이 방바닥과 부딪힌 소리를 들으셨는가였다. 기억이가 내 볼을 핥고 있는 순간에도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웠다. 거실 너머에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지 집중했다. 안방까지는 소리가 닿지 않았는지 다행히 안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부모님이 봤다면 아마도 우리 집 비상사태가 발령되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어머니가 심각하게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죄송스러우면서도 참아내기가 어려웠다. 차라리 다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했다. 이전까지는 다행히 항상 주위에 누군가가 있을 때만 넘어졌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나 혼자의 힘으로만 휠체어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순간이 내게 꼭 필요했다. 그 누구도 없이 나 혼자서 극복해야 하는 상황. 연습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상황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난 위험한 상황이어야 했다. 그 속에서 당황하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내게 필요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위험한 사고는 언제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목표는 혼자서 침대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나는 일단 누워있는 상태로 휠체어에 걸려있던 수건으로 몸에 있는 물기를 닦았다. 맨몸이 바닥에 쓸리면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침대 위에 있는 팬티를 집어 입었다. 침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발이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몸을 잘 지탱해줘야 한다. 그래서 밑창이 고무로 된 실내화도 신었다.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지금 내게는 생존이 달린 중요한 상황이었다. 먼저 침대 옆에 앞바다리 자세를 만들어서 앉았다. 그리고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모았다. 두 발은 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한 손은 침대를 짚고 다른 한 손은 주먹을 쥐어서 바닥을 짚었다. 고개를 앞으로 최대한 숙인 뒤에 주먹으로 바닥을 힘껏 밀어서 엉덩이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올리면 되는 것이었다. 팔의 힘, 균형 감각, 자세 어느 것 하나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졌다. 옆으로 넘어지고 손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했다. 계속되는 실패 끝에 균형을 잘 잡고 엉덩이를 힘차게 들었지만
그 옷 앞으로 꼬꾸라졌다. 1시간이 넘는 사투를 벌였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힘이 쫙 빠져서 그대로 누워버렸다. 나를 옆에서 계속 응원하던 기억이도 지쳤는지 그저 턱을 바닥에 괴고 있었다. 여기서 그만두면 영원히 바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도전했다.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 몸에 맞는 요령이 점점 생기고 2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이제 정말 될 것 같이 느껴졌다. 살기 위해 올라가는 거야. 나는 주먹으로 있는 힘껏 바닥을 밀었다. 고개가 바닥으로 잘 숙여졌고 엉덩이는 높이 날아올라 매트리스에 겨우 걸터앉게 되었다. 기어가 됐다. 형 살았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드디어 침대에 올라왔다. 거친 숨을 내쉬며 침대에 편히 대자로 누웠다. 기억이도 내 환호소리에 좋았는지 덩달아 침대 위에 올라와서 내 다리를 핥기 시작했다. 극한의 상황 속에 놓였지만 연습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다. 이미 일어난 일에는 아무리 후회를 한들 감정 소비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후회가 현실을 변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닥친 위기의 상황을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위기에 대한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위기의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운다면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은 나를 분명 성장시킬 것이다. 나는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하고 도전하고 열심히였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날들이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여 행복을 느끼는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